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이원상입니다. 오늘 강연을 인류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처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뒤에 보면은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보이는데 저게 스웨이츠 빙하라고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불리는 이 얼음이 녹게 되면은 남극의 얼음이 금세 다 녹아서 없어질 것 같다. 우리의 지구의 운명, 그다음에 인류의 운명이 이쪽에서 좌지우지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그 좀 약간 거창하게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인류 관련된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야누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두 개라서 앞쪽도 보고 뒤쪽도 보고 우리가 지금 인류세를 살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희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많이 훼손도 하고 지구에 굉장히 많은 상처 그다음에 흔적들을 남겼는데 그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을 더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는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인류가 굉장히 특이한 종입니다. 다른 종들보다 그 종교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는 어떤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성취를 얻었는데 과거에 또 60년대에는 달까지 인류가 발자국을 남기고 지금 이제 또 화성까지 가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라는 그 종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공존 이제 자연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업적을 이룰 것 같은데 인류사의 또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 1870년대 이후의 산업혁명 때문에 대기의 오염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고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린하우스 가스들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인류의 그런 산업 활동이 꼽히고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그 플라스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플라스틱 섬 한 나라도 이제 구성을 한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여기서 또 파생된 또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들한테 또 들어가서 결국엔 또 사람들까지 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윤택한 생활, 그다음에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맨 왼쪽이 40만 년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데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온, 대기온도 오르락내리락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수면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남극이라든지 이런 얼음이 많은 곳에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아이스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있는 기후를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양 바닥에 퇴적이 되고 있는 그 퇴적물을 시출을 해서 그 환경이 어떻든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CO2 농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게 되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지금 빼놓고는 한 290 ppm 정도로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만히 놔두면은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다음 인류세로 접어들면서 이미 40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400이 넘어가는 현상은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 또 IPCC라는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범정부 패널이 있는데 이쪽에서 한 5, 6년 간격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들을 모아서 보고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인간의 활동,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 역시 인간의 산업 활동이 야기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기후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흔적을 남기는지를 한번 보는 단적인 또 예인데요. 여기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잰 그 모습이고요. 한 194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범프처럼 쏙쏙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 스페인 독감 한 전 지구의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한 1억 명 정도까지 사망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였을 때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배경 그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아서 잘 못 봤는데 중간에 가면서
경제 대공황, 2차 세계대전, 1, 2차 5.1 파동, 구소련 붕괴, 그다음에 최근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그 금융이 굉장히 갑자기 붕괴된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타서 보면은 급작스럽게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음을 금세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그림에서 보면은 2015년도에 파리 협약,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이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감소 추세는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동의 이산화탄소 감축,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활동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듭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내용들은 단적인 예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기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극한 기후 기상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 강도도 세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구 어두운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식물 재배가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도 있고, 혹은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서부의 그 자연 발화 현상들, 기후 변화에 의한 극한 기상 현상, 기후 현상들이 재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전지구 평균 온도를 5년 단위로 평균을 해서 보여주는 그림이고, 1980년대에 있는 평균 온도를 빼서 지금 온도가 만약 평균 온도가 그때보다도 따뜻했다 그러면은 빨간색 근처로, 아니면 시원했다 그러면 파란 온도로 보여주는데, 1980년대 이후로 가면서 전 지구가 이제 뻘겋게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북쪽 아니면 남쪽에 전 지구가 빨개질 때 더 빨개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은 전 지구 온도가 예를 들어 평균 1도라든지 2도가 상승을 하더라도 극지역에서는 훨씬 더 빨리, 그다음에 훨씬 더 높게 온도가 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극지역에서는 얼음이 많으니까 더 많은 얼음이 더 빨리 녹게 된다는 것은 금세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 중에 가장 또 기후 변화로 전지구적인, 그리고 이제 파급력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입니다. 그래서 전지구 평균 해수면이 최근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을 냈을 때 한 3.56mm 정도 상승을 했다. 이게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RCP 8.5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지금처럼 유지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고요. 2.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을 한 건데, 210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겠다, 아무 노력도 안 한다. 100년도 되면은 전지구 평균 해수면이 1.1m까지 상승을 한다. 그리고 2300년도 가면은 거의 5m까지 상승을 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얼음이 그러면은 남극이나 북극이 얼마나 많은 얼음이 얼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전지구의 담수의 한 99% 정도가 그린랜드라든지 남극의 얼음의 형태로 얼려져 있습니다. 그린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7m 정도 전지구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얼음이 지금 얼려져 있고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m 정도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얼음이 얼려져 있는 지금 상태라서, 지금 당장은 그린랜드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녹고 있어서 해수면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조만간 205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 남극의 얼음이 굉장히 또 빨리 녹아서 대세가 바뀐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명의 날 빙하라고, 이런 운명의 날 빙하, 스웨이시 빙하 같은 경우에는 서남극 쪽에 있는 얼음을 잡고 있는 그런 코르크마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르크마개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와인병 속에 있는 와인이 우르르 다 쏟아지듯이, 서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전지구 해수면을 2-3m 정도까지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거의 뭐 수천 년에서 만 년 넘어가는 그런 시간 스케일로 우리가 벌어보고 있으니 아주 먼 미래 얘기, 그다음에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운명의 날 빙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기, 혹은 뭐 이럴 때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가 이제 워치월드라고 있는데, 전 지구가 다 물로 뒤덮여가지고 결국에는 배만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런 게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파리 협약 때 2도씨까지 우리가
온도를 억제해보자라고 노력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발루라는 나라는 해발 고도가 한 1m 정도 돼요. 이분들 중에 이제 투발루 수상님이 그 소포항아 그 총리님께서 2030년만 되더라도 수몰 위기에 빠져 있다. 국토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5도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노력을 해줘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전지구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2도씨를 유지를 하되 1.5도까지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선포가 되었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 남의 나라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당장 닥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실임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분홍색이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에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은 제주도나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전지구 평균 상승률보다 높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얻어맞고 있고 지금 힘들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보시면은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CW7이라고 해서 설국열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지구공학 해가지고 너무 더워지니까 이 물질을 그 성층권에 뿌려대니까 너무 심하게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전지가 또 얼어버리죠. 그래서 지구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식까지 그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결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부터 이제 먼저 찾아보면은 뭐 Act Now라고 유엔에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인데, 점점 우리가 편리함 그다음에 이런 쪽에 매몰이 되면서 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실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불편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을 해야 더 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누스의 얼굴, 처음에는 이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야누스의 얼굴의 또 다른 그 의미는 로마에서는 그 문이 앞이랑 안쪽이랑 이제 구분이 안 돼서 그 우리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구를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다시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그 창조적인 그리고 뛰어난 종이기 때문에 발전과 더불어 자연도 같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내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